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은 193페이지죠. 193페이지. 중간에 공업원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민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해마다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칠판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죠. 물권은 소유권 하나지 않죠. 소유권, 다 아직 안 했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이런 다 포함합니다. 그 물권인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과 등기를 불요가 요하지 않는다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게 법률행위 186조와 다음 점유취득시효 245조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법률규정 187조입니다. 그래서 법조는 세 가지 지금부터 봐보겠습니다. 먼저 186조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다음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오늘 첫 시간 해봤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이 얻을 득 잃을 실이에요. 얻을 득 잃을 실. 우리가 막 흔히 한 말로 여자가 많은 남자가 뭐라 하죠? 여자가 많다? 막 여자가 득실득실하다 그러지만 똑같아요. 얻을 득 잃을 실.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 변동이 죽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거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245조가 있는데 이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인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보는 겁니다. 먼저 1항 몇 년이 20년간 다음 소유사가 좀 이따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소유사가 뭐다? 좀 이따 자주점유. 소유사 자주점유. 소유사로 평온히 평화롭게 공연히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 등기를 하는 게 법률행위와 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먼저 상속, 공용징수가 수용입니다. 다음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이 양도의 양도, 판다 양도.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등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세금 내야 등기 주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팔 때, 양도할 때는 등기하기 전에 세금 내고 등기하란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게 요하지 않는 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해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이런 거 해봤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걸 일가 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럼 매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해서 의사에 따라죠.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매매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죽어도 뭐 해야 된다? 여기 등기,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설령 보세요. 돈 10원도 안 줬더라도 매매대금 10원도 안 줬더라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대로 돈 다 줬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냐 안 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등기했냐 안 했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나 등기해야만 소유권이나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라 그랬죠? 계약이 합의죠. 계약이 둘이 하는 합의잖아요. 그럼 이건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합의했죠. 이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된다?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만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니까. 이번에 다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K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아요. 5억 채권이 있다. 그럼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갑이 통갑할 의무자죠. 의무자를 채무자.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해서 했죠. 갑도 그 많은 은행 중에 K은행 원했고 K도 5억을 빌려주고 담보받을 둘 다 의사가 있죠.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인데 물권이거든요. 그 물권을 법률행위로 체결하면 여기처럼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해야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번에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갑자기 사망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자식을에게 상속될 수 있거든요.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규정이죠. 아버지가 을 주라한 적 없죠. 아버지가 을 주라한 적 없지만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식 의뢰에 가죠. 그럼 이때 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때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냥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랍니다. 그리고 이 을을 상속인 그래요. 상속인. 이 용어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피 흘리고 죽었죠? 비상속인. 우리 땡 잡았죠? 상 받잖아. 상속인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을에게 소유권 넘어와요.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을에게 오는 겁니다. 설령 을은 미국 유학 중이라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요. 그래도 무조건 을에게 넘어옵니다. 등기 없이. 한국에 올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무조건 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곧바로 취득한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경매 나왔어요. 그래서 을이 경매받았다. 그럼 경매받은 사람을 경락인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럼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우리 경매받으면 경매를 매각이라고 하거든요. 매각. 그럼 우리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법원이 나중에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요. 촉탁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곧바로 물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하나를 갑을이 공유합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이 2분의 1씩 똑같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유하다가 둘이 싸워서요. 또 공유물을 분할한다. 분할. 그럼 자, 분할은 먼저 갑과 을이 합의죠. 협의로 분할할 수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쪼개기로 둘이 합의했다. 둘이 협의했어요.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원해서 의사에 따라 쪼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법률 행위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여기는 등기를 해야만 이렇게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분할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이 싸워서 협의가 안 된다 해보세요.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나가야겠죠. 그럼 법원에서 보세요. 법원에서는 곧바로 망치 뚫린 게 아니라 판결하려면 시간 걸리죠. 자, 판사가 싸우지 마시고 이제 제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협의했다. 그것이 조정이 성립했다 그래요. 그럼 판사 앞이지만 갑과 을이 협의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예요. 법은 아니지만 갑과 을이 자기 의사에 따라 둘이 쪼갰잖아요.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기고 둘 다 법률행위죠. 둘이 갑과 을이 원했잖아요.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되네요. 그럼 판사가 이제 재판으로 분할합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판사가 재판으로 분할한다. 그럼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쪼개세요라고 판사가 왼쪽을 의리 갖고 갑이라고 판사가 이렇게 딱 쪼갰어요. 이게. 그게 재판으로 분할한 겁니다.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판사가 쪼갰죠.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과 을이 쪼갠 거 아니고 제3자 판사가 쪼갰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갑과 을이 쪼갠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판결은 우리 시험범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에요. 우리 시험범의 유일한 예입니다. 형성 판결이란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 겁니다. 그럼 이건 등기 없이 물권면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 확정 시 토지 소유권이 딱 분할돼요.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 이거 둘 다 당사자가 원했죠? 법률행위라 등기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기는데 이건 판사가 쪼개고 갑과 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죠. 그럼 이건 법률 규정이라 판결 확정 시 물권 분할이 생깁니다.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법률행위, 법률규정 나눠봤죠? 여기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죠?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하면 여기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결론 다시 물권이 변할 때 등기화하는 게 법률행위와 취득시효고 등기화하지 않는 게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입니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193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공업원 물권변동에서 법조문 보세요. 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동원하세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원하세요. 등기해야 그력이 있다. 다음 187조 보세요. 자문 밑에 상속, 공용징수가 가로 열고 수용이에요. 다음 형성 판결 써있죠. 원래 법에는 판결입니다. 원래 법에는 판결인데 어차피 이게 형성 판결을 말하니까 형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형성에 가로치세요. 원래 법에는 형성이란 말이 없다. 그냥 판결입니다. 그 다음 형성 판결, 그 다음 경매기타 동원하십니다. 법률의 규정에 동원함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의한 취득 동원하세요.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에 동원함이 처분하지 못한답니다. 다음 245점 봐볼게요. 자, 212페이지 와보세요. 책이 21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큰 3번에서 소유권 취득 원인에서 파란색 1번이 있죠? 그 밑에 245조 보세요. 자, 1항 먼저 몇 년이죠? 20년간. 그 다음 소유사 써있나요? 씁니다. 소유사를 자주점유. 소유사가 뭐다? 자주점유. 써놓으세요.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다음 등기의 동그라미 뭘 해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고 일단 법정을 항의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제 194페이지 오세요. 194페이지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을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공부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 3월달에 자세한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공시법을 한두 번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등기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먼저 표제부라고 들어봤나요? 표제부가 있고, 다음 갑구와 을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럼 표제부는 눈에 보이는 걸 나타내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표제부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권리관계거든요. 근데 권리 중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을구에 다 나타납니다. 등기부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럼 자,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목종과 철근인가 어디를 봐야 할 수 있죠? 그 건물이 목조 건물인가 철근인가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표제부 봐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가 갑구, 전세권이 있는가는 을구예요. 저당권이 있는가 을구. 그래서 세 가지 나옵니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외부에 알려야 돼요. 그걸 공시한다. 공시.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공시하는 거죠. 근데 이 동산, 싸구려 동산을 등기 맞는 거 아니죠? 등기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를 일단 공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공신력 공부했어요. 그럼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면 공신이 정해져요. 근데 공부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부동산은 시험에 나오고,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공부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할 때 했냐면, 무효 취소는 원칙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 절대적 무효 취소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 있는데 친척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을이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어야 돼요. 보통 매매로 위조할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등기 무효죠? 무효입니다, 이거. 그래서 을이 소유자 아닌 거죠?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건 을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이걸 병에게 팝니다. 돈 받고 등기 넘겨줬죠? 그리고 갑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럼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위조 사실을 모르겠죠? 모른다가 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이 무효예요? 무효라고 공부했죠? 자, 이러겠습니다. 보세요.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주고 샀죠. 그래서 병을 유효라고 가정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은 보호되지만 불쌍하게도 갑이 소유권을 뺏겨야 돼요. 갑이 무슨 잘못한 거 없죠?
갑이 불쌍해집니다.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을 여전히 남겨둔다면 병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은 보호되지만 병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주고 샀죠. 병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갑병 둘 중에 한 명이 불쌍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다 했죠. 유럽 쪽에서는 병 유효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지키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그것을 절대적 무효 그랬어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 전부 다 죽어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이어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효치도는 다 절대적 무효치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통착사강은 상대적 무효치도였죠. 그래서 너도 무효가 된다. 그럼 병은 아무것도 억울하죠. 이 등기부를 국가가 만들었거든요. 국가가 만든 등기부가 소유자가 을로 공시하죠. 그 공시한 바를 을은 믿었거든요.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신의 원칙 부정한다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표현하고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은 등기 공신력 없습니다. 동산은 신경스럽다 그랬어요. 그럼 책으로 오세요. 194페이지. 파란색 1번 공시원칙이 있죠. 양과 1번 개념 보세요.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원칙을 말한다. 오른쪽 오세요. 그 밑에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상단에 사례 박스 있나요? 그 사례 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 동그라미.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을이 2000년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기 전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매매는 법률액인데 을은 돈 다 줬더라도 등기 안 했죠. 그럼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합니다. 밑에 양괄호 1번 부동산 소유자 누구인가요? 여전히 갑이죠. 자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소유권이 물권이죠. 물권 변동이 초래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 경로한테 취득하므로 등기하기 이전에는 등기 명의자인 매도인이 아직 소유자이다. 양가로 2번 매수인은 매매 합의한테 소유권 취득하는가 아니면 소유권 등기한테 취득하는가. 그 밑에 줄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하여야 부동산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취득 못한다 했어요. 이제 그 밑에 파란색 2번 등기의 공신력 없음 써있죠. 그럼 양가로 1번 등기 공신력이란 보세요. 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씁니다. 무효. 이거예요. 무효. 실체관계, 갑이 실체적인 소유자죠. 그럼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그게 한마디로 무효란 말이에요. 그 다음 등기가 진실한 것처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에 기재된 대로 효력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거 유효 그랬죠? 그럼 공신 원칙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효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현행 민법 입장에서 민법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 반대로는 시험이 안 나오지만 동산에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부동산과 대조적이다. 아무튼 우리는 부동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 제3자 등기도 무효 써 있나요? 여기 말이에요. 그럼 너도 제3자도 선유도 무효. 자, 부동산에서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무권리자 등기 무효이므로 을을 측면지 무권리자 그래요. 을이 무권리자 무효이므로 이를 기점으로 하는 그 이후 모든 등기는 무효로 된다. 따라서 무효인 무권리자 을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제3자가 믿고 선의로 물권 취득 등기를 마쳤더라도 진실한 권리자 갑이 권리자 소유자죠? 소유자 아니니까 진실한 권리자 갑은 그 무효 등기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소유자니까. 그래 대입해서 보면 됩니다.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례박스 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 3번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써 있죠. 자 여기입니다. 자 이제 등기가 보세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다. 그럼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말로 불법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말소 안 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유효입니다. 말소 안 된 거와 똑같다 긁어요.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가 불법 말소 두 글자로 뭐다? 유효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등기불구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저당권자 을. 근데 이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됩니다. 불법으로 말소된다. 그래도 이 등기 살아있네. 유효. 살아있습니다. 유효인데 제3자는 이거 불법인지 모르죠. 제3자는 현재 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당권이 없는지 알고 병이 갑으로부터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시간순을 써볼게요.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었죠. 불법 말소니까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그러면 병과 을 누가 시간이 빨라요? 을이 빠르죠. 물은 저당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말소 회복 전이라도 이거 유효. 따라서 결국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꼴이에요. 그래서 결국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겁니다. 그럼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 갑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을은 시간이 빨랐으니까 저당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합니다. 원인 없이 말소 이게 불법 말소 한마디로 유효입니다. 자, 책으로 오세요. 파란색 3번 제목 밑에 등기는 물권의 효력 동그라미 칩니다. 발생 요건 동그라미. 즉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요건에 불과하고 효력 그다음 존속 요건 동그라미. 존속 요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다 해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유효. 다음 밑에 4번, 5번은 다음에 나중에 합니다. 1월달, 3월달에요. 아직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책을 넘깁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8페이지 오세요. 중간에 파란색 6번 등기 추정력 써 있나요? 이게 등기 추정력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요. 한마디로 이게 등기 추정력이 잡으세요. 등기부에 뭔가 기재되죠. 그러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기재했겠지라고 추정해줘요. 그리고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추정 그러면 입증 책임 없다 읽으세요. 그래서 등기부에 뭔가 적혀있죠. 그 사실을 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실을 추정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정 그러면 입증 책임 없다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로 공시되죠?
갑이 아니라 현재 을이 소유자로 공시되죠. 그래서 을이 현재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갑은 옛날 소유자, 을이 현재의 소유자로 추정이 돼요. 근데 보세요. 갑이 그러네요. 야, 을, 너 등기 무효지? 너 무효잖아.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해요. 무슨 소리? 나 유효인데 돈 주고 샀는데 을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을이 현재 등기 명인이죠. 그러면 을은 현재 등기 명인으로 추정되니까 을은 입증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내 등기가 유효하다고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 너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하지 않는 한 그냥 무조건 을이 소유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 앞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입증 책임이 없다. 그 말은 갑이 전 소유자죠.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원용할 수 있어요. 다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전 소유자를 권리변동 당사자랍니다. 전 소유자를 뭐라 그래요?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물권이니까 물권변동 당사자에게도 추정력, 원용이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등기 추정력입니다. 그럼 책에서 자 6번 등기 추정력 양가로를 본 개념 보세요.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즉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그와 일치하는 실질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능력을 말한다. 2번 입증 보세요. 등기 추정력 효력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렇게 을 앞으로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 설령 무효 등기라 하여도 그에 부합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실제법상으로도 존재하고 추정한다. 따라서 가로칩니다. 자, 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 가로 그게 갑이에요. 갑이 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함으로써 위 등기 추정력을 깨트려야 된다. 말이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한마디로 누가 입증해야 된다? 등기 명인이 유효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제목 보세요. 등기된 그 다음 권리의 동그라미 권리 적보충되고 양가로 4번 제목 등기 다음에 원인의 동그라세요. 그리고 절차의 동그라미 적보추정을 했죠. 이런 말이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계니까 양가로 2번 3번 소유권이 적보충된다. 양가로 4번 등기원이 매매도 적보추정. 그리고 등기 공무원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등기했겠죠? 그게 원인과 절차도 다 적보충됩니다. 그럼 다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제목 밑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있으므로 가로칩니다. 이를 다투는 측 가로 그게 갑 측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거기까지 밑줄 해야 한다. 양가로 4번 제목 밑에 매매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계가 경로되면 등기된 매매가 적부하도 추정된다. 따라서 다시 가로칩니다. 가로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 그 자가 원인 사실 부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페이지부터 왼쪽 페이지에 하단에 양가로 2번 입증 있죠? 거기부터 지금 가로 쳤죠. 가로. 양가로 4번까지. 가로 쳤죠? 그 가로가 다 갑이에요. 갑이 입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오른쪽 양가로 5번. 제목에 동그라미 칩니다. 물권면동 당사자 동그라미. 그게 전소유자라 그랬죠? 이제 이도 추정이 미친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다음에 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죠? 자 밑에 보세요. 전소유자 동그라미. 전소유자에게 추정력 인정 여부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는 제3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제3자뿐만 아니라 다시 전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대수도 매매 증여와 같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등기 추정료 추경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201페이지 오세요. 201페이지. 이제 물건이 있다가 소멸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1월달 할 겁니다. 넘깁니다. 지금까지 물권법 총론을 보셨고, 이제 우리는 질권을 제외한 7개 물권을 공부하죠. 그 중에 203페이지 점유권 나오니까 여기부터 이제 10분 쉬고 점유권을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